네, 요즘 워낙 그 부동 자금 시중에 이야기들 많이 하죠. 증시도 그렇고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무겁긴 합니다만 뭐 또 시장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요. 부동산 시장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얘기 좀 나눠볼까 하고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건자재 애널리스트입니다. 박세라 연구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뭐 이 IT 쪽에는 뭐 데이터 센터 얘기도 왕왕 그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일단 이 사전 질문으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데이터 센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하나의 이슈일까요? 데이터 센터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대체 투자의 한 영역으로서 데이터 센터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또 다른 투자 부동산으로서 인기를 끌겠구나라는 식으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옳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언택트 테마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리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명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엄청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막 붐업하려고 하는 시기에 맞춰서 또 코로나19가 이게 수혜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코로나19로 언택트 테마가 올라오면서 이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서버들이 들어가면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건물이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에너지도 많이 끌어다 쓰잖아요. 네, 실제로 좀 고압 전력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기피하는 시설로 인지가 되어 있는 게 사실상이고 네. 네이버에서 과거에 용인 쪽에다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세종시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관을 좀 하게 되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고압 전류가 흘러서 과학적으로는 무해하다, 인체 무해하다라는 근거들이 있지만 좀 기피 시설로 인지가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부동산과 데이터 센터, 뭐 하여튼 이 세간의 이슈였기 때문에 사전 질문으로 잠깐 여쭤봤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또 회복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 5년간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를 또 보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클리컬이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침체기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위주로 좀 하락, 낙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들도 나오지만 지금 전반적으로는 짙은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그렇다는 것은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결국 이거는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침체기 시그널이 확실하고 빠르면은 뭐 내년도에는 다시 이제 불황기의 시그널이 보일 수도 있겠다. 보일 수 있는데 좀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 사이클을 보시면 네. 외환위기는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회복하기까지는 대략 5년 정도 걸렸는데 그렇죠. 또 금융위기 때는 한 3.5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기간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경기 지표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사이클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최근의 특이 사항들인데 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로 이제 촉발된 부동산에 대한 사이클 하락세도 사실상 사이클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2021년도 하반기 정도에서는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그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나요? 과거의 데이터를 좀 이렇게 연산해 봤을 때 이 정도 기간이면 될 거고, 네. 네, 좀 여기 하여튼 스튜디오가 시원하다 보니까 곤충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큰 녀석이네. 네. 이상하고 그 경제 쪽 얘기하면 이 파리가 좀 많이 오죠, 그죠? 네. 그냥 냅두시면 네, 지가 알아서 피해갈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정비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비시장은 뭐죠? 리모델링 시장? 이렇게 표현합니까? 네, 정비 시장은 한마디로 네. 죄송합니다. 벌인가? 이게 꽃을 따라가나요? 네. 시장이 뭐 별 희한한 게 많으니까. 네, 정비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정비 시장에서 수주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라는 내용들은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 쪽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점차 도시가 좀 노후화되었고 도심 내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들도 한 3, 40년 정도가 지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건설사들이 이제 대형 사이트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대형 사이트들에 대한 수주 경쟁이 좀 치열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주요 단지들 뭐 신반부 21차라던가 신반부 15차 아니면 또 한남 재상정비구역들이 지금 수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다 사이트도 크고 워낙 입지도 너무 좋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에 좀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 공공발주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하던데 이 공공발주의 개념은 또 무엇인지요? 정부가 공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공발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금 공적주택 100만 호라는 타이틀을 갖다가 지난 2018년도에도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발주에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네. 공공 주거용 건축 발주 금액 자체가 지난 2008년도에 대략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됐었는데 그렇죠. 그게 최근에 2018년도 들어서부터 다시 5조대에서 9조 원대로 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가 공공 입장에서 이제 공적 발주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최근에도 수도권에 30만 원 플러스 서울에 7만 원으로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발주로 나오는 거는 2020년도는 거의 지나갔으니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련 공적주택 공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정비시장 경쟁하고 정부 주택 공급 정책으로 가장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기업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광급 발주이기 때문에 광급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경력 건설사들이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대형 건설사라서 무조건 이제 수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워낙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광급 발주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게 별로 수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죠. 사실상 상대적으로는 조그만 사이즈의 중견 건설사들이 조금 더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건설사로는 대림산업과 이제 대림건설 이 두 가지의 시너지를 좋게 보고 있는데 대림건설은 이제 3호라는 회사가 고려개발이랑 곧 인수합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사명을 대림건설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따라갈 수도 있고 중견 건설사의 뭐 광급공사에서 그런 메리트 수혜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중견 건설사들 틈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설사들이 조금 더 수혜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대림산업은 대림 쪽은 저기 여수산단인가 그 뭐 NCC 공장 또 거기 이렇게 증설. 네, 맞습니다. 대림산업이 이제 건설 부분도 있지만 유아사업 부분도 같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저희가 유아사업은 연천 LCC를 또 자회사로 지분법 회사로 들고 있어서 네. 그쪽에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관련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쪽에서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고 유아 쪽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으로 대림산업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부건설하고 자이 S&D 이건 또 어떤 일이죠? 이 회사들이 대표적인 이제 중견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부건설은 우리들한테 센트러빌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로 더 익숙한 회사이고요. 그렇죠. 이 회사가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건축 시장에서도 잘하지만 최근에는 센트러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요 단지들을 또 전국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광곡공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2년 연속 1등 정도의 수주 실적도 갖추고 있어서 네.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주택 부분에서의 뭐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까지 거기다가 얘네들이 배당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또 메리트가 있어서 정부가 공적 발주를 많이 하는 와중에 광곡공사로서 수혜도 보고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도 있고 이런 종목으로서 동부건설이 있고 자이S&D는 대림건설이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 네. 대형 건설사에 이제 속해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GS건설 그 밑에 있는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혜를 누릴 수도 있고 동시에 틈새 시장 그러니까 도심형 생활주택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부 정비 가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서는 중소형 규모의 건설사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이S는 거기에다가 자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더 수주 경쟁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하여튼 뭐 재택근무라든지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도 상당히 높다고 하더군요. 건축용 자재 시장 여기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사실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은 건설보다 건자재, 특히 이런 리모델링 관련된 건자재 종목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미국도 보여집니다. 홈데포 같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네. 실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뭐 책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구를 바꾼다는 등의 가구 인테리어 쪽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1분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발생할 때 가구를 바꾸는데 이 매매 거래량이 작년도 1분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가구 판매 자체도 상당히 증가했다. 실제로 가구 소매 판매 지수 추이를 저희가 그려보면은 최근에 그 각도, 상승하는 각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로 실제로 건설주들도 1분기 때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제 2분기에는 조금 그 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사도 다 끝났을 거고 2분기 때는 매매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업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설업계 하반기 전망하고 그다음에 이걸 감안했을 때 탑픽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해외 쪽은 유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수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내수 쪽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림산업, 대림건설 같은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동부건설 같은 중견건설사들한테 조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건설사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하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여기는 재무적 안정성, 배당 수익률까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종목들이 그 부분에 충족되는 것 같아서 이 두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교집합적으로 공융통된 이슈가 결합되는군요. 그 대림산업하고 동부건설. 네. 네. 건자재로는 이제 시멘트. 시멘트. 네. 네. 거기에 이제 한국판 뉴딜, 뭐 그린 뉴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매칭을 시켜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야기 아까 그 곤충 때문에 좀 고생하셨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도 타 방송에서 이거 할 때 다른 진행자였지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파리 수명이 이렇게 긴 줄 몰랐네. 네. 하여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설 얘기해 주신 신영증권의 성함이 박세. 네, 박세라 연구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